다항식의 용어입니다.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하나만 있는 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옆으로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모에 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루트가 씌워져 이런 것들은 다항식이 아니고 옆으로 곱해져 있어야지만 이것을 다항식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항이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각 단항식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 빼기 2y 더하기 3이면 x가 하나의 항이고 마이너스 2y도 하나의 항이고 3도 하나의 항입니다. 상수항이라는 것은 수만으로 이루어진 단항식이고 x 빼기 2y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3이 상수항이 됩니다. 개수라는 것은 문자 이외의 부분을 그 단항식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문자 빼고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부르고 동류항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문자의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n차 단항식이라는 것은 문자가 n개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ax제곱 x 4제곱 같은 경우는 문자가 총 7개 곱해져 있으므로 7차 단항식이 되고 a는 1참으로 1차, x는 2참으로 2차, y는 4참으로 4차식이 됩니다. 다음 개념을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정리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높은 항부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높은 항부터 시작해서 낮은 항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같은 것들이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것들이 오름차순입니다. 다음 개념을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의 성질은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에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랑 b, a는 같고 결합법칙은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뒤에를 하나 뭐 더하기는 곱하기 다 똑같고 분배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가 분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괄호의 규칙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a 빼기 b 빼기 c는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고 개수가 0인 항은 더해줄 때 비워두면 됩니다. 간단한 지수의 법칙은 mn이 자연수가 되면 am 곱하기 an은 a의 m 더하기 n이고 a의 mn은 곱하기 ab의 n은 am bn이고 4번은 am 나누기 an은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 되는데 단 규칙은 a의 마이너스 n 같은 경우는 a의 n분의 1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a, b, a는 am, bn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은 a의 3 빼기 5 마이너스 2가 되므로 a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다항식의 곱셈은 치수법칙과 다항식의 곱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ma, m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c 더하기 d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곱하면 ac, 이렇게 곱하면 ad,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c, 이렇게 곱하면 bd 이런 것들을 전개한다라고 부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y 나누기 3x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y 곱하기 역수 3x분의 1을 곱해서 분배법칙을 쓰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x분의 2y가 됩니다. 다음 개념을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x의 세제곱 그러니까 3x의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20을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면 3차 2차는 비워두고 1차 상수 이렇게 쓰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고 씁니다. 그래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없애 나가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하냐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눈 놈의 차수보다
작아지도록 지금 예를 들면 이게 3차고 2차니까 1차의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느냐?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3x를 곱하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죠. 숫자 빼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x의 제곱은 여기다가 9를 곱해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27x 더하기 18이 되므로 19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몫은 요 위에 있는 얘가 몫이므로 3x 더하기 9고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9x 더하기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처럼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다음은 조리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3x의 세제곱 빼기 6x 더하기 2를 지금 x 빼기 2로 나누면 앞에 나누셈처럼 하면 3x의 제곱, 3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그 다음에 6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2, 그 다음에 6x, 그 다음 6x의 제곱 12x, 6x 더하기 2, 더하기 6, 6x 빼기 12, 14가 되므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귀찮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옆으로 옮겨와서 공간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3을 위에 몫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3차, 2차가 없으면 0, 그 다음에 1차 상수고 이쪽에는 뭐를 적느냐면 요거의 근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 즉 2를 먼저 적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내리고 3, 그 다음에 2하고 3을 곱한 걸 여기다 적습니다. 이게 2 곱하기 3, 그게 이제 여기서 보수였으면 이 6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6, 그 다음에 2, 6이 12 더해서 6, 12, 14가 되어서 요것이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나머지가 되어서 똑같죠. 그래서 조리제법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면 사용 용도는 1차식으로 어떤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조리제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조리제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속 조리제법이라는 것은 x-알파의 k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즉 얘를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5를 어떤 식으로 쓰고 싶으냐, a의 x-2의 세제곱, b의 x-2의 제곱, c의 x-2 더하기 d로 표현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a, b, c, d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계속 걸자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리 되냐면 2, 1, 마이너스 4, 5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x 빼기 2는 0이 근이 2가 되므로 2, 2, 4, 5, 16, 12, 17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x 빼기 2에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 17입니다. 이것을 다시 x 빼기 2로 나누면 저기 있는 것처럼 x 빼기 2, 2x 더하기 9 더하기 24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x 빼기 2의 제곱 2x 더하기 9 24에 x 빼기 2 더하기 17이 되어서 되고, 얘를 다시 위에 연수집을 보시면 x 빼기 2 더하기 13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2x 빼기 2의 세제곱 13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4x 빼기 2 더하기 17이 되어서 이 앞에 있는 2, 13, 24, 17이라는 것은 연수조리법에서 해서 나온 이 제일 끝의 결과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x 빼기 2의
몇 제곱 형태로 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조리제법을 계속 걸어서 나오는 이 계수들을 쳤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항등식 개념에서 좀 다르게 푸는 방법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1번은 어떤 얘기냐면 x 더하기 y 빼기 1이 있고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있습니다. 그래서 xy의 계수를 물으면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xy가 걸리는 항만 전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x 더하기 xy가 되어 3xy니까 계수는 3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계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2x 더하기 3y 빼기 5가 있습니다. 이거의 계수, 상수를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는 계수의 총합은 뭐가 되느냐. 상수항까지 포함하면 2, 3, 5가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x랑 y 대신에 어떤 문자를 집어넣은 효과랑 똑같으냐면 1, 1을 집어넣은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전체 계수, 상수항을 포함한 전체 계수의 총합은 문자에 1을 집어넣으면 그 전체 계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거는 중등에도 나오는 겁니다.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이 된다는 식의 생각이고, 6번부터 11번까지가 고등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복잡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이 9번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b, bc, ca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빼기 3abc가 되어서 이 11개의 곱셈 공식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복잡한 식의 전개는 공통 부분은 치환하여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뭐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x제곱 더하기 2x가 되므로 얘를 라지 a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거를 a 더하기 2, a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되므로 다시 라지 a를 집어넣고 전개를 하는 것이 좀 더 계산이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 4제곱 4x의 세제곱 4, 1이므로 5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이런 뜻이고,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자는 겁니다. x-1, x-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같은 경우는 상수항 합이 같은 것이 얘랑 얘랑 그리고 얘랑 얘가 되므로 얘들끼리 묶으면 요렇게 묶어서 전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므로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는 중등에 나왔던 거고 3번부터 이 8번까지가 고등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오른쪽을 바꾸면 왼쪽이 되는 것은 그냥 쭉 나열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 7번과 그 다음에 좀 시기 어려운데 이 8번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공식으로서. 그래서 7번, 8번을 꼭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은 주로 보시면 얘는 합곱으로 제곱의 합을 표현을 했고 얘는 차곱으로 표현을 했고 얘는 차랑 합곱의 관계입니다. 얘도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곱의 관계고 얘도 차곱의 관계. 얘들도 뭐 합하고 차 이런 것들로 숫자를 표시를 하는 거고, 중등에도 나왔던
요 테크닉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x제곱 빼기 ax 더하기 이런 형은 양변을 x로 나누면 x-a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므로 x 더하기 x분의 1이 a가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은 a 더하기 b a제곱 이렇게 되어서 지수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1, 2, 4, 8 이렇게 1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지수가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 식에다가 a-b분의 a-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a-b분의 1 a-b a 더하기 b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 얘가 a 4제곱 b의 4제곱 얘가 a 8제곱 b의 8제곱 얘가 a 16 빼기 b의 16이 되어서 식이 간단해진다. 요 테크닉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P가 이렇게 될 때 P를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정리를 하는 거므로 X의 세제곱이 걸리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얘하고 얘가 걸려 있죠. 그 다음에 X는 얘랑 얘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을 적고 x제곱에 마이너스 2y의 4제곱 5y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3y의 제곱 빼기 4 남은 5y의 제곱 2y 더하기 6 이것이 x에 관한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y에 관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y가 제일 차수가 높은 것이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안 걸리는 것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더하기 6 이것을 제일 먼저 줬고 오름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y가 걸리는 것이 2밖에 없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y제곱이 걸리는 것이 3x가 되고 y 세제곱이 걸리는 것이 5x의 제곱 y 4제곱이 걸리는 것이 y 4제곱에 2x의 제곱 그 다음에 5y의 5제곱 여기 5y 5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y에 관한 오름차순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계산은 3a 더하기 b를 간단히 한 것이다. 위의 계산에서 쓰인 연산의 기본 법칙을 모두 쓴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냐 이렇게 분배를 했으니까 먼저 분배 법칙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 b 더하기 2a가 2a 더하기 b가 되었으므로 뭐를 썼느냐 교환 법칙을 썼죠. 교환 법칙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a 더하기 2b b 더하기 2b에서 5a 더하기 3b를 했으므로 이것이 결합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쓰인 기본 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P 더하기 Q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게 되므로 1번은 P가 얘고 그 다음에 Q는 X의 세제곱이 여기 걸려 있고 그 다음에 3y 제곱은 여기 걸려 있죠. 그 다음에 2xy 제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5x의 제곱 두 개를 더하면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2xy의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도 p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q를 쓰면은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9y의 제곱 빼기 6x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주면 되겠죠. 그러면 5x의 제곱에
y 더하기 11y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빼기 6xy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6의 제곱 36, a 4제곱의 제곱, a의 8제곱, b의 10제곱, c의 6제곱, 마이너스 2를 3번 곱 뺐으므로 마이너스 8, a의 세제곱, b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상수는 상수끼리, 그 다음에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88에 a가 몇 개 있느냐? 11개, b는 16개, c는 6개 있습니다. 얘는 q의 8, p의 12 나누기 q의 12, p의 6이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것이므로 q의 12에 p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pp 그 다음에 q끼리 이렇게 해주면 분모에 p가 4개 남고 q도 4개 남아서 이렇게 6개 남네요. p는 6개. 예, 그래서 p의 6제곱에 q의 4제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6x의 4제곱 8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x제곱 y 2y의 제곱 빼기 7xy 9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죠. 14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y에 16y제곱 빼기 7xy가 되죠. 얘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2x의 4제곱, 5x의 세제곱, 4x의 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15x 빼기 12가 되므로 2x의 4제곱 빼기 5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15x 빼기 12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나누기가 되므로 여기에 2x를 해주면 x의 제곱 2x 더하기 3이 됩니다. 얘는 일단 이것이 4a 제곱 b의 제곱이고 나누기므로 4a 제곱 b의 제곱을 이렇게 없애면 처음에 거는 4분의 3의 ab가 되고 a 제곱이네요. 그 다음은 2분의 1의 a가 되고 그 다음은 4는 없어지고 분모의 a제곱 위에는 b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x의 다항식 fx를 이거로 나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fx를 문제의 뜻 그대로 하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니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x 더하기 1 여기 2x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3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는 bq 더하기 r r은 뭐죠? 목 q가 목 r이 나머지고 숫자인 경우는 r이 b보다 작고 다항식인 경우는 r의 차수 몇 차냐 이것이 b의 차수보다 적도록 나머지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럼 얘는 조리제법을 써서 4, 7, 마이너스 12, 3이고 요거의 근, 즉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놓고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15,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몫이 4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얼마냐? 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거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은 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두 번 곱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것을 두 번 곱했는데 x의 4제곱이 나오려면 상수는 3차밖에 안 나오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9, 8이 되니까 10 아이고 잘못 계산했네요. 뭘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곱했으니까 8이 되어서 25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개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4x제곱 9y제곱 4x제곱 9y제곱이므로 얘를 a라고 보면 a 더하기 6xy a 빼기 6xy가 되므로 얘는 a제곱 빼기 36x제곱 y제곱이 되고 a제곱이란 건 4xa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제곱 36x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16x의 4제곱 72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81y의 4제곱 빼기 36x제곱 y제곱입니다. 그래서 16x의 4제곱 36x제곱 y제곱 81y의 4제곱으로 됩니다. 그 다음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식을 전개하므로 얘랑 얘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므로 공통적으로 있는 얘를 라지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2 a 빼기 6이 되므로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가 되고 이것은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8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x의 4제곱 2x의 세제곱 x의 제곱 빼기 8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되므로 x의 4제곱 2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로 전개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이런 꼴로 나타내어라. 이거는 2, 4, 8, 16, 32가 되므로 이 앞에다가 뭐를 곱해주느냐 2의 제곱 빼기 1, 3이므로 3분의 1을 곱하면 식이 같습니다. 3분의 1에 이것이 2의 4제곱 빼기 1, 이것이 2의 8제곱 빼기 1, 이것이 2의 16 빼기 1, 이것이 2의 32 빼기 1, 이것이 2의 64 빼기 1이 되므로 3분의 1에 2의 64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당식의 현상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